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이고 지금 저녁 10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은 호스팅 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삽질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 놓칠 만한 부분과 또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스팅 구독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팅 구독 조건 첫 번째로는 간편해야 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호스팅 개념도 생소할 뿐 아니라 설치 시에 뭔가 오류가 나거나 메뉴 진입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간편한 점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일수록 호스팅 업체들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멀티 블로그가 가능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블로그들을 운영을 하고 수익의 평준화를 통해서 전체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을 구독할 때 해당 호스팅에서 여러 블로그 개설이 될수록 저에게는 좋은 조건이라서 이 조건을 추가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SSL 보안 인증서가 무료로 발급되어야 하고 추가 발급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SSL 인증서는 쉽게 말하면 보안 인증서인데 인증서가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인증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은 SEO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 SSL 보안 인증서는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SEO에서는 사이트 속도를 통해서 사이트의 품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 업체가 한국 서버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워드프레스의 속도가 높고 또 SEO 벤치마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호스팅 업체를 구독할 때 고려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고려해가지고 호스팅 업체를 선정한다면 분명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제가 경험했던 호스팅 업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카페24입니다. 카페24라고 하면은 일단 한국에 위치한 호스팅 업체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서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한국말로 고객 요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객 요청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초보자에게는 서버에 대한 그 지식이 정말 0.1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원활하게 고객센터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보자에게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인 월 500원부터 시작하는 호스팅을 선택해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월 500원짜리 호스팅만으로도 하루 5불 이상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500원짜리 호스팅을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건 카페24뿐만이 아니라 한국 호스팅 업체들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해외 호스팅 업체보다 스펙이 아주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제한사항, 예를 들어서 업로드 용량 제한이라던가 멀티블로그를 이용하기 위한 제한, 도메인 연결과 같은 제한 등이 있으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를 캐치하기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결국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고 결국에는 이전을 결심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로는 가비아입니다. 처음 카페24와 함께 서브로 운영하던 워드프레스가 가비아를 통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일단 속도면에서 아주 뛰어났던 걸로 기억하고 트래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심적으로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월 500원짜리 카페24 호스팅만으로도 충분히 그 트래픽이 감당이 가능했었지만 당시의 심정으로는 이 무제한 트래픽이라는 옵션이 저한테는 꽤나 그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요란하게 말해도 알아서 알아듣고 처리해주는 그 CS
CS 방식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SSL 보안 인증서를 추가 결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워드프레스 호스팅 상품에는 SSL 보안 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비아 호스팅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결제를 해야 했었죠. 거기다가 가격도 꽤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이용료를 매우 비싸게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SSL 보안 인증서랑 호스팅 비용이랑 합쳐가지고 5만원 이상은 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엄청나게 뒤져가지고 이 가비아 호스팅을 이용을 하면서 무료로 보안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인지 결국 실패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팅 KR입니다. 저는 도메인의 대부분을 호스팅 KR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팅도 그냥 한 업체로 통일을 할까 해가지고 이용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스팅 KR에서는 cPanel이라는 호스팅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구글링에서 알아본 바로는 이 cPanel이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호스팅에서 사이트를 관리할 때 직관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해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가 인기가 좋고 평판이 좋다는 후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업체인 호스팅 KR이 cPanel을 무료로 기본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나름 보기 좋고 관리하기도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웹 호스팅 스펙은 한국 업체들이랑만 비교를 해보면 그냥 평타 수준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스팅 KR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졌었고, 매뉴얼대로 워드프레스를 신청을 했었는데도 계속 오류가 났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연결을 해보았지만 결국 2시간 내내 유선 연결은 안 되고, 챗봇 또는 메일 답변은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거나 온다 하더라도 뭔가 기계가 쓴 그런 기계적인 형식적인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당시에는 제가 설정이나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CS 품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고 당시에 너무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환불을 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호스트입니다. 공유 호스팅 업체로 유명한 곳입니다. 워드프레스 관련 문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자주 보이는 블로그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결제를 이용해야지만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격으로 결제를 해서 이용했었고, 이용해본 바로는 고객 응대나 인터페이스도 나름 준수하고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SSL 보안 인증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최대 운영 가능한 사이트도 몇 개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2-3개는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느낀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보다 좋은 점은 스펙도 스펙이지만 일단 상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행동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블루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분명 후기 같은 데에서 보았을 때는 워드프레스를 가볍게 이용하면 그래도 준수한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받았었지만 한국 업체보다는 물론이고 다른 해외 호스팅이나 클라우드웨이즈 같은 호스팅 업체로 개설된 블로그보다도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고객센터로 연결을 해보았고, 연결을 하면은 속도가 조금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속도가 좀 불안정하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요청을 할 때면은 캐시랑 메모리 초기화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캐시가 쌓이고 메모리 사용률이 높아지니까 또 사이트가 느려지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장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해지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웨이즈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클라우드웨이즈는 호스팅 업체가 아니라 중간 판매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서버 브랜드들을 제공을 하고, 이 클라우드웨이즈라는 중간 업체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설치나 편의 기능 등을 조금 더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인터페이스도 매우 간결하고 고객 응대가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정 초반에는 이것저것 만져보느라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24시간 운영되는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물론 번역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제가 의도한 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놀라운 거는 정말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모든 증상을 해결해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채팅 상담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즈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해외 업체들 특징이 한국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SSL 보안 인증서나 멀티블로그 개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과 업체 이미지입니다. 사실 업체가 잘못해서 생긴 안 좋은 이미지는 아니고 호스팅 또는 블로그 관련 유튜버들이 레퍼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돈 없는 마케팅을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에게 특정 요금제 이상을 유도하고 가머니설로 그릇에 맞지 않는 스펙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의 추천인 코드를 남발한 것이죠. 초보자들에게는 최하위 요금제를 써도 이미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들은 비싼 요금제를 계속 요구를 했었고 본인들이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뭔가 당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웨이즈를 이용을 하면 호구당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현재 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릴 업체들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은 확실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동스펙 대비 많이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면은 아마 벌처라는 호스팅 업체를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는 아니고 이제 좀 지식도 생기고 또 운영도 해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시점에서 오는 어떤 요소들이 벌처 호스팅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벌처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웨이즈 대비 거의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고 한국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SSL 보안 인증서, 멀티블로그 개설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가격, 서버 위치, 인증서, 기타 옵션 등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로 지금 옮겨볼까 고민 중이기는 한데 알아보다 보니까 일단 보류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아직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단점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제 입장에서 이사를 머뭇거려지는 이유들을 몇 가지 설명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플래스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워드프레스를 관리할 경우 블로그가 3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4개부터 관리하려면 월 20불 이상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럼 플래스크 말고 다른 웹 호스팅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가 좀 구글링이 좀 부족한지 방법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멀티블로그 개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워드프레스 관리가 클라우드웨이즈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벌처라는 호스팅 업체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SSL 보안 인증서를 터미널을 통해서 발급받고 하는 과정들이 현재 제 능력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과정에서 에러가 있다는 후기들도 많이 보였었고, 에러를 해결하려고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서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고객 답변에 대한 후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블로그를 운영을 하려면 월 이용료 플러스 플래스크 월 유료 이용료 20불이 들어가기도 하고, 개념이나 지식도 별로 없어가지고 잠시 이사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페24, 호스팅 KR, 가비아, 클라우드웨이즈, 블루호스트, 벌처. 보시면은 국내 업체에 대한 스펙이 클라우드웨이즈, 블루호스트, 벌처 최하위 요금제보다도 사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CS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말고는 장점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즈, 블루호스트, 벌처 요 요금제를 보시면은 이것들은 모두 최하위 요금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았고, 특히 벌처를 보시면은 월 비용 6불에다가 백업 비용도 약간 들어갑니다. 약 2불 정도 들어가고, 그래도 클라우드웨이즈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래스크, 그러니까 본인이 블로그를 3개 초과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들어간다면은 6불 플러스 2불 플러스 20불 해가지고 총 28불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머뭇거려졌습니다. 워드프레스 호스팅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필요와 그리고 예산 또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업체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호스팅 업체는 모두 다른 듯 해가지고 제 경험도 함께 참고하시고 또 기타 다른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호스팅 업체 선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스팅 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업체든지 간에 가장 낮은 요금제부터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초반에는 트래픽이 그만큼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글들이 색인될 때까지는 몇 날, 몇 달도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단식으로 천천히 스펙을 증설시키시고 좀 무의미한 지출은 최소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경험과 함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수익도 저조한데 같이 힘내면서 블로그 같이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